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오늘도 다양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여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관심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슈 풀풀 시간에 항상 소장님께서 그 여론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기 대선과 관련한 인식 추이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조사한 MBS의 결과입니다. 일단 이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요? 너무 왜 많잖아요. 투표를 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하느냐? 아, 예. 바로 투표의 기준이 되는 구도거든요. 예. 대선은 선거를 분석할 때는 세 가지죠. 구도가 뭐냐? 투표 기준이 뭐냐? 정권 유지냐? 대선은 정권 교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예. 그다음 이슈가 중요해요. 이슈는 부동산이죠. 후보야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고 그렇다면 결국 정권 심판론이 높으냐, 예. 국정 안정론이 높으냐 이것도 조금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게 조사를 할 때 국정 안정론 그러면 좀 헷갈리니까 예.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이렇게 좀 조사 기간도 물어보면 좋을 텐데 뭐 제가 예.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정권 심판론이 더 높아졌죠. 네. 직전 조사에서는 국정 안정론이 더 높았는데 그러니까 예. 추세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실제로 우리가 긴 추세를 보면 대체로 두어 달 전에도 정권 교체 여론이 47%, 48%, 또 지금도 45%. 그러니까 예. 대체로 45% 이상은 정권 교체 여론이에요. 그리고 정권 유지, 저걸 이제 정권 유지로 본다면 대체로 40% 내외가 정권 유지 여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정권 유지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정권 재창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선거에 유리해지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얘기해 됐습니까? 정권 윤석열 교체를 후보는 해야죠.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는 어부바 지지율을 예. 얻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흐름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정권 재창출, 정권 유지 여론을 못 끌어올리고 있고 예. 또 윤석열 후보는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 못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요동치는 추세인 거죠. 예. 이윤지 아나운서는 이번 대선 누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사적인 질문 아니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도 예. 몰라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번 이게 대선은. 지금 요동치고 있거든요. 예.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구도조차도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론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고 정권 재창출 여론을 더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대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30년간을 예. 선거를 분석해 왔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네. 대선 정말 모르겠다. 이게 답인 것 3월 같습니다. 우리 7일, 3월 7일이 아니구나. 9일이죠. 3월 초까지 우리 이슈 폴폴 방송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 보셔야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예, 이슈 풀풀 계속해서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저희 대선 후보 지지도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를 9%포인트로 벌렸습니다. 윤석열 후보 뭐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겪고 네. 또 극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봉합을 하면서 이후에는 굉장히 정책적인 메시지를 선명하게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반영이 안 됐. 반영된 조사도 있어요. 반영된 조사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를 봐주시고 예. 그래서 어떤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니 배 소장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나왔는데 그건 왜 소개를 안 해주지? 그냥 추세만 보세요. 우리가 모든 조사를 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ARS 자동응답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 조사 결과도 있다는 것은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체로 추세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횡보입니다. 횡보. 행복.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하락세가 뚜렷했지만 더 내려가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조사에서는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결과도 나옵니다. 예.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보다도 앞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 한 조사만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좀 주춤하고 윤석열 후보는 내려가던 지지율을 이제 반등할 조짐이 보인 조사도 있고. 예. 근데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사람은 오히려 두 사람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단일화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남아있는
차기 대선의 최대 변수는 단일화다. 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냐?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합해봐요.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42%네요. 네, 이게 계산을 잘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지지율까지 합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45%요. 45%가 조금 전에 뭘 봤어요? 정권 교체 여론이 그렇네요. 45%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높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탔습니까? 올라타지 못했습니까? 올라타지 올라타지 못했죠. 못한 거죠. 예. 그래서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단일화 뭐 할 필요 있을까요? 그렇지만 여론은 이렇게 지지율은 단일화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지지율만 놓고 보면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감정, 사심을 가지고서 누가 싫어? 뭐 안철수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근데 안철수 후보가 싫으니까 단일화는 안 돼. 그것은 개인의 감정인 것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은 단일화가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저희가 뒤에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물은 여론 지표가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 먼저 좀 보고 가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물은 질문에 불가능하다 47.1%, 가능하다 43.5%입니다. 뭐 두 후보도 다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후몰 여안. 후몰 여안 무슨 이야기입니까? 글쎄요. 후몰. 후보자는 몰라요. 단일화를. 단일화 여부가 있을지 없을지 누구는 알아요? 여안. 여론은 아는 거죠. 여론은 자, 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여당 입장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과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거야. 왜? 이제 단일화가 하면, 예. 본격적으로 진행된 모든 관심이 단일화에 쏠려서 단일화가 이번 대선의 블랙홀이 됩니다. 그리고 단일 후보의 파괴력은 커지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겠죠?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예. 응답하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압도적으로 단일화해야 된다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당 지지층 압도적으로 단일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후몰 여안. 후보자는 몰라요. 예. 여론은 아는 것이죠. 결국 여론에 따라서 후보들도 어떻게 보면 여론이 단일화를 원하면 결국엔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전망을 하시는 거죠. 대선은 뭡니까? 후보자의 잔치입니까? 유권자의 잔치죠. 그렇죠. 유권자는 뭡니까? 여론이죠. 알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그 대선 후보 지지도 CG를 다시 좀 띄워주시면 제3지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안철수 네. 후보 좀 안정적으로 두 자릿수대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여러 여론 지표에서 심상정 후보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지금 2, 3%대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제 밤이었죠. 상황을 좀 심각하게 일정을 받아들인다. 중단을 선거 했죠. 일정 중단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앞서서 구도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권 교체와 정권 안정론 이 구도가 지금 그 어느 대선 때보다도 가장 좀 치열하고 선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아무래도 제3지대 후보들이 좀 힘을 못 쓰는 원인도 됐을까요? 그럴 수 있죠. 제3지대라고 이제는 할 수가 없고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예. 올라갔죠. 신분리. 2017년 대선에서 분리분리 신분리였잖아요. 예, 말 그대로 걸그릇이. 그렇죠. 그런데 이번 대선은 그게 왜 작동되지 않는가? 철저하게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이에요.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정당의 대결이거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도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으로 견인한 지지율이 아니라 이건 정권교체 여론이거든요. 반문정서. 예.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면 금상첨화겠지만 정 안 되면 안철수 후보로라도 이 여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범여권으로 보면 범진보 진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심상정 후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관심 밖으로 멀어지게 되면서 신분리분리 현상이 있었던 2017년이 아니라 예. 점점 위축이 돼가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극약 처방.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퇴하지 않겠느냐 또는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
정의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심상정이고 심상정이 정의당이거든요. 그런 만큼 선대위도 다 해산을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20대 여성, 30대 여성 또 뭔가 정의당 다음, 신분리 다음, 심상정 다음으로 승부하겠다. 저는 뭐 머지않아 빠르면 뭐 주말에라도 예. 주말이 아니라면 월요일이라도 다시 복귀를 해서 다시 선거전을 열심히 뛰는 심상정 후보의 모습을 보니까 지지율이 얼마가 나온다 하더라도 심 후보가 뛰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 연령별 지지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세에서 29세 먼저 보면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21%로 동률이고 안철수 후보도 16%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 50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고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역시 이 지표에서도 보면 캐스팅 보트는 20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MZ세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은지 아나운서도 합니다. 그런데 20대를 보면 20대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21% 동률이에요. 안철수 후보까지 16%고 심상정 후보도 9% 예. 유의미한 지지율입니다. 그러면 20대에서 답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게 되는 거죠. 오히려 다른 세대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20대, 자 이은지 아나운서한테 엄마도 아빠도 다 노력을 합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 30대의 경우에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37%라도 뭔가 압도적이지가 않죠. 적어도 가반 지지율에 가깝지가 않죠. 예. 절반 지지율에 가깝지가.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2030 MZ세대가 아니라 어느 세대에 있다? 50대. 자, 50대를 보시죠. 50대를 좀 비춰주시면은 50대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46%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선전하는 이유, 뭐 아주 앞서는 건 아닙니다. 선전하는 이유는 50대에 달려 있는 거예요. 50대가 진보와 보수가 절반으로 대결하는 구도인데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여론을 더 끌어올리지 못한 거죠. 게다가 안철수 후보는 50대가 취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단일화가 왜 필요하냐? 50대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까지 묶으면 예. 5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까지 가져온다면 예. 비슷해지는 것이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 이야기가 50대를 본다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대 표심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야권에서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뭐 지금 20대가 뭐 마음을 못 정했다, 부동층이 워낙 많다 이런 말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20대의 어떤 지지율 추이, 그러니까 흐름을 좀 보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CCG 보여주시면 당장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비해서 좀 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전반적 흐름을 보면 떨어지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MZ세대에 집중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대남을 좀 겨냥하는 전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전략이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자, 20대 남자, 30대 남자 아무리 긁어 모아봐야 지지율이 5% 내입니다. 전체다가 아니니까. 여성 유권자 몇 %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50%는 되죠. 예. 남자, 여자, 지구에 반은 여자니까. 예. 그러니까 20대, 30대에 남심을 자극해서 끌어들이는 것도 효과는 있죠. 예. 이준석 매직이죠. 그런데 전체 유권자를 생각하면 여성들을 자극해서 신여성 정책으로 50%를 끌어들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 자,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어느 후보도 지금 25%도 못 넘어가요. 그렇네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 이번 대선에서 다들 MZ세대 중요하다, 여성도 중요하다, 중도층도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M여중이 중요하다. M여중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 2030 MZ세대를 한 후보가 독점적으로 잡을 수 있느냐?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령대 승부처는 어디다? 50대다. 그렇죠. 50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드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2030도 중요하지만 50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